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사 파트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저번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나요? 바로 준동사에 대해서 배웠죠. 준동사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투부정사였고 두 번째가 동명사, 세 번째가 분사였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오늘 분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번 강의를 안 듣고 오셨다면 꼭 듣고 오셔야겠죠. 그래서 꼭 듣고 오시고 오늘은 분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분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동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번 강의에서 준동사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두 가지에 관한 문제만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분사 안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면 문법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분사 문제가 문법 문제에 나오면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고르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의 그게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능동형과 수동형 이 두 가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사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현재 분사이고요. 두 번째가 과거 분사입니다. 자, 현재 분사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어요? 바로 동사에 ing가 붙은 형태를 띠고 있고 과거 분사는 동사에 ed가 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 ing가 붙은 형태가 바로 뭐예요? 능동태이고요. 과거 분사, 즉 ed가 붙은 형태가 수동태입니다. 자, 능동태는 이 자체가 진행형을 의미하고 수동태는 완료형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진행형인지 완료형인지가 아니에요. 이 분사를 물어볼 때는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묻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진행 완료는 상관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분사에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확인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형태를 보셨을 때 동사에 ing가 붙는 또 다른 형태가 있었어요. 바로 저번 시간에 배운 건데 뭐였죠? 바로 동명사였습니다. 자, 이 동명사도 동사에 ing가 붙은 형태였죠.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동사에 ed가 붙은 형태는 보통 일반적으로 뭐가 있죠? 바로 동사의 과거형이죠. 동사의 과거형도 마찬가지로 동사에 ed가 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 바로 분사 문제가 나오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즉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될 거고요. 그 외에도 ing가 붙는다면 현재 분사 능동인지 동명사인지를 구분하는 문제도 나와요. 그리고 ed가 붙는다면 과거 분사 수동인지 동사 과거형인지를 구분하도록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차로 묻는 문제도 나옵니다. 즉 같은 분사 안에서 구분하는 문제도 나오고 분사형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과거형인지 분사형인지 동명사인지 교차를 묻는 문제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사 문제를 마주하면 거쳐야 하는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단계는요. 바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제가 지금까지 강의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해석인 것 같은데 결국에 영어는 해석 싸움입니다. 해석을 해야 문법 문제도 정확히 풀 수 있고요. 해석을 해야 당연히 독해 문제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법 문제에서도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독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사 구문 문제에서도 문장을 처음 마주하면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해서 밑줄 그어져 있거나 빈칸 그어진 그 부분이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니라면 준동사 자리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서 자리 파악을 해야 된다 라는 게 바로 스텝 1인데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playing이랑 played가 있고 뒤에 music이 있어요. 자, 이런 문법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문장 안에서 이 부분이 있고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이 자리가 먼저 동사 자리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동사 자리가 아니다 라고 하면 준동사가 돼서 ing와 ed를 능동태와 수동태로 구분해서 선택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동사 자리라면 그냥 과거형인 played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playing은 동명사니까 그냥 동사 자리면 과거형인 played가 들어가야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면서 그냥 played를 체크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중요한 건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파악해라.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근데 이 첫 번째 단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전 강의에서 설명했던 동사 파트를 할 때도 첫 번째 단계가 그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이후에 수와 태, 시제를 확인하는 게 바로 동사 문제에서 저희가 거쳐야 할 단계였죠. 그러면 분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해석을 해서 그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준동사 자리인지를 파악하는 게 스텝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두 번째 스텝은 이게 분사 자리가 맞다면 첫 번째로 필터링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분사 자리가 맞으면 수동태 불가 동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자, 이 말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맞습니다. 제가 동사 파트를 설명할 때 수태 시제를 확인할 때 태 부분에서 필터링이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수동태 불가 동사인지 확인해라 라는 뜻이었죠. 자, 그러면 수동태 불가 동사에는 뭐가 있었나요? 여러분들 암기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데 기억나시나요? 네, 안 나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동사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암기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수동태 불가 동사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seem, appear, look, leave, arrive, stand, happen, occur, take place, remain, belong to, consist of 이렇게 3개씩 묶어서 공통점을 생각하면서 암기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다가오실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필터링이 처음에 끝났다 라고 하면 두 번째로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게 주어, 즉 의미상의 주어가 한다면 능동이고요. 당하면 수동입니다. 자, 이것도 동사 부분에서 태를 파악할 때 많이 봤던 거죠.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이 분사는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예요. 동사의 태를 판단할 때는 그냥 주어였지만 분사 자리인 경우에는 능동, 수동을 파악할 때 의미상의 주어를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를 발견해서 그게 하는지 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어렵다면 그래서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의미적으로 구분하기 모호하다면 세 번째 단계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분사라는 특성을 이용하는 건데요. 자, 이 두 가지 형태가 바로 분사라고 말씀드렸죠. 분사는 품사가 뭐예요? 바로 형용사입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의 특징은 뭔가요? 형용사는 첫 번째로 명사를 수식하고요. 두 번째로 보어 역할을 합니다. 자, 형용사가 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일반적으로 품사 문제를 풀 때도 굉장히 도움되기 때문에 분사 파트에서 뿐만 아니라 그냥 알고 계시면 좋고요. 이 형용사의 성질을 이용해서 능동, 수동을 어떻게 파악하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look at the loved 혹은 loving boy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분사는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뒤에 있는 명사 boy를 수식하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loved 아니면 loving 중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헷갈린다면 보어 문장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보어 문장으로 어떻게 바꾸냐?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The boy is loved 혹은 loving. 이 두 가지로 바꿔보는 건데, 자, the boy is로 바꾸니까 이 소년이 사랑을 당하는지 아니면 사랑을 하는지 이렇게 의미를 바꿔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판단하기 쉬워지죠. 그래서 문맥상으로 이 소년이 사랑을 받고 있다면 loved, 사랑을 하고 있다면 loving 두 가지 수동, 능동형 중에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분사 파트에선 중요한 게 뭐다?
분사 파트 문제가 나오면 그 자리가 동사인지 준동사인지를 해석을 통해서 파악한다. 즉, 동사 자리라면 이 두 가지 형태 중에 고르라고 할 때 과거형인 ed가 붙은 걸 선택해야 되고, 만약에 준동사 자리고 그게 분사 자리라면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필터링을 처음에 해야 된다. 만약에 수동태 불가동사인지 확인해서 이 동사라면 무조건 능동태만 되고 이 동사가 아니라면 능동 아니면 수동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건 뭘 보고 알 수 있다? 바로 의미상의 주어를 보고 확인할 수 있다. 의미상의 주어가 하면 능동, 당하면 수동인데 그게 어렵다면 분사가 형용사인 점을 활용해서 보어 문장으로 바꿔서 의미를 좀 더 쉽게 파악해서 선택한다. 여기까지가 바로 두 번째 단계까지였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분사 문제는 거의 다 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분사 문제에서 저희가 분사 구문이라는 파트도 있어요. 분사 구문도 분사 안에 속해 있겠죠. 왜냐하면 그냥 분사로 만든 구라는 뜻이에요. 분사를 이용해서 구로 만드는 건데 형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있냐면 바로 접속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있고 콤마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 혹은 주어 동사가 먼저 나오고 접주동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형태를 분사 구문으로 바꾸면 접주동을 분사 구문으로 바꾸고 뒤에 주어 동사를 두거나 앞에 있는 주어 동사를 두고 뒤에 있는 접주동을 분사 구문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접주동이 있는 저를 분사 구문이라는 구 형태로 간단하게 바꾸는 걸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분사 구문은 어떻게 만드는지 봅시다. 자, 분사 구문을 만들라고 하는 게 수능 문제에 나오지 않지만 내신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냐면 바로 접속사를 생략해야 돼요. 자, 이 문장을 분사 구문으로 바꾸려면 여기 있는 접속사를 생략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생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생략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은 저희가 주어진 문제에서 생략이 되지 않은 문장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지, 만약에 직접 만들라고 하면 보통 접속사를 생략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주어를 생략해야 되는데요. 어떤 주어를 생략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문장이 있을 때 처음 주어를 1번, 두 번째 주어를 2번이라고 하고 처음 동사를 1번, 두 번째 동사를 2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렇게 지칭하면 첫 번째 주어를 생략해야 됩니다. 즉,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있는 주어를 생략하는 건데 만약에 첫 번째 주어랑 두 번째 주어가 달라요. 그러면 생략하지 않습니다. 왜? 주어가 다르니까 다른 주어를 생략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에서 주어를 생략했다면 그것은 콤마 뒤에 있는 문장에 있는 주어와 같을 때 생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구를 만드는 건데요. 남아있는 동사에 ing를 붙였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문장에서는 동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하는 형태다 라고 하면 being 혹은 having been, pp를 나타낼 건데, 자, being이랑 having been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형태는 pp만 남겠죠. 그래서 수동 형태의 분사 구문이면 뒤에 pp만 남는 거고, 능동 형태의 분사 구문이면 ing 형태만 남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문장에는 동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사가 없어요. 왜? 그 동사를 ing와 pp 형태로 바꿔준 거니까. 그래서 접주동이 있던 문장은 분사 구문으로 바뀌고 뒤에 있던 주어 동사는 그대로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접주동 형태의 문장이 있을 때 그걸 분사 구문으로 바꾸려면 이 3단계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수능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냐? 바로 보통 여기에 ing를 쓸 건지 pp를 쓸 건지를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개 중에 선택을 하려면 뭘 봐야 될까요? 바로 뒤에 있는 주어를 봐야 됩니다. 뒤에 있는 주어가 능동적으로 하면 ing,
뒤에 있는 주어가 수동적으로 하면 PP겠죠. 왜? 앞에 있던 주어와 뒤에 있는 주어가 같아서 저희가 여기 있는 주어를 생략했죠. 그래서 이 생략한 주어와 뒤에 있는 주어가 같기 때문에 이 주어를 보고 이 주어가 한 행동을 저희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근데 만약에 두 주어가 달라서 생략이 안 됐다면 이 앞에 있는 주어를 확인해서 그 주어가 하는 행동이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네, 이렇게 분사 구문까지 확인을 해서 오늘 분사 파트는 다 끝이 났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분사에는 ing 형태와 ed 형태가 있다. 그런데 ing 형태인 동명사도 있고 ed 형태인 동사 과거형도 있기 때문에 이 각각 중에 어떤 건지 묻는 어법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두 가지인데 바로 첫 번째로는 해석을 해서 그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를 파악한다. 만약에 동사 자리라면 그냥 과거형을 선택해서 동사형을 선택하는 거고 준동사 자리이고 그게 분사 자리라면 첫 번째 단계로는 필터링을 해야 된다. 수동태 불가동사인지를 확인해서 수동태 불가동사가 아니라면 의미상의 주어를 파악한다. 의미상의 주어가 직접 하면 능동이고 당하면 수동인데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다면 분사가 형용사인 점인 걸 활용해서 보어 문장을 만들어서 의미를 더 쉽게 파악한다. 그리고 분사 구문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분사 구문에서 ing를 넣을지 pp를 넣을지 즉 능동형을 넣을지 수동형을 넣을지 묻는다면 뒤에 있는 문장의 주어를 파악해서 그 주어가 하면 능동, 당하면 수동형을 쓴다. 그런데 뒤에 문장과 주어가 달라서 분사 구문 자체에 주어가 남아있다면 그 주어가 하면 능동, 당하면 수동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분사 구문 설명까지 드리면서 분사 전체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